충격적 진실. 25년 전 3살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28살 간호사.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8% 일치. 과연 이들의 운명적 재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강릉의 가을 아침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세림건설 사무실로 스며들어왔죠. 정혜진은 아침 일찍부터 책상에 앉아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7살 정아율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혜진의 얼굴이 한순간 밝아졌습니다. 우리 하율이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넘어져서 팔이 좀 아파요. 혜진은 급히 하율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부어 있고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아픈 것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거 병원에 가봐야겠다. 할아버지가 바로 데려다 줄게. 혜진은 서둘러 차를 몰고 강릉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 간호사는 28살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이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하율을 부드럽게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자꾸 그 간호사에게 머물렀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요. 간호사가 말하며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는 순간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 그 작은 버릇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정성스럽게 하율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경과를 보시면 돼요. 아이가 참 용감하네요. 하율은 간호사에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간호사에게서 느끼는 친근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 같았죠.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다윤입니다. 앞으로 하율이 치료는 제가 담당할 예정이에요. 다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3살이던 딸의 이름도 다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름이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혜진은 계속 다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른쪽 귀를 만지는 습관,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아이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몰라서 품고 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25년 전 잃어버린 딸 다윤이를 찾고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며칠 후 혜진은 하율의 재검진을 핑계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하율의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다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진료실에서 다윤이 하율의 팔을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혜진은 더욱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붕대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다윤이 말하며 또다시 오른쪽 귀를 만졌어요.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5년 전 딸 다윤이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늘 그렇게 귀를 만지곤 했거든요. 간호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8살이에요. 왜 그러세요? 28살. 계산해보니 딸을 잃어버린 해로부터 정확히 25년이 지난 나이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서 자라셨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다윤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28살 다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보육원에서 자라셨는지. 푸른길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강릉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푸른길의 집. 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죠. 푸른길의 집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원장 오말순이 나와 혜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25년 전 혹시 이곳에 다윤이라는 아이가 맡겨진 적이 있나요?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는데 오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때 그 아이요. 기억해요. 한 여성이 데려왔는데 아이 아버지가 찾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오말수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3살 된 다윤이를 데려와서 잠시만 맡겨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고 다윤이는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릉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가끔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그 아이 이름표를 보고 싶어요. 혹시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오말수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윤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과 함께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혜진이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딸에게 준 것입니다. 혜진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25년 동안 찾던 딸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다윤이는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보육원에서 나온 혜진은 곧바로 아들 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 와라. 그날 저녁 정도윤은 아버지의 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은 곧장 그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도윤아, 앉아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도윤도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사실은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다윤이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너 5살 때였어. 아빠가 다윤이를 잃어버렸어. 그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빠 혼자 너희 둘을 키우고 있었거든. 시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다윤이가 사라진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 도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울고 있던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오늘 다윤이를 찾은 것 같아. 정말요? 어디서요? 혜진은 병원에서 다윤을 만난 이야기부터 보육원에서 확인한 사실들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질 거야. 내일 다윤이에게 부탁해 볼 생각이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윤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일찍 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율이 할아버지시죠? 다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용기를 냈어요. 간호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휴게실로 가시죠. 둘은 조용한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간호사님, 혹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다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지금도 간호사님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윤은 잠시 말없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25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3살 된 딸이었는데 이름이 다윤이었어요. 다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간호사님의 나이, 자란 환경, 그리고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게 제 딸과 일치해요.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윤은 오른쪽 귀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더욱 확신했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과 도윤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다윤도 퇴근 후 그들과 만났습니다. 검사실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부녀관계일 확률이 99.8%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혜진은 다윤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다윤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를 만난 감동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윤아, 정말 우리 다윤이구나. 아빠, 정말 제 아빠세요? 도윤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여동생을 28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다윤이 정혜진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동안 혼자 살던 집에 다윤을 위한 방을 마련했어요. 25년 전부터 비어있던 그 공간을 다시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윤아,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리해뒀어. 혜진은 다윤의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새로운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다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방을 저한테.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혜진의 목소리에는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윤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우며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윤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방식으로 말이야. 도윤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다윤은 혜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년 동안 못다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저를 찾으려고 많이 힘드셨죠? 매일 너를 생각했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미안해, 다윤아. 다윤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일까 저를 사랑해 주실까 하면서요. 하율도 고모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윤이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친절한 간호사 누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반가워했어요. 고모,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지, 하율아. 고모가 하율이를 많이 사랑해 줄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끓인 김치찌개는 다윤의 입맛에 딱 맞았어요. 혜진은 오랜만에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빠,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 회사가 있으시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림건설은 그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회사였어요. 언젠가는 도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 다윤도 가족이 된 만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윤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좋아해요. 회사 일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이겠죠? 혜진은 다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다윤은 병원 원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림건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혜진은 다윤을 이사급으로 임명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윤아,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가진 따뜻함이 우리 회사에도 필요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빠. 다윤은 건설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다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직원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정씨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25년 동안의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집안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윤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림건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다윤은 회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현장 안전관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간호사 경험이 있던 터라 현장에서 다친 직원들을 응급처치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죠. 다윤 이사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현장이 훨씬 안전해졌어요. 현장 팀장 김 씨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윤은 매주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하고 직원들의 건강 상태도 챙겨주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셔야죠. 그날 오후 혜진은 다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윤아, 새로운 프로젝트 협력업체 대표들과 미팅이 있어. 함께 참석해보지 않겠니? 네, 아빠.
많이 배우고 싶어요. 회의실에는 5개 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다윤의 시선을 끌었어요. 32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사인 제 딸 서다윤입니다. 혜진의 소개에 협력업체 대표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엔지니어링 대표 이재민입니다. 다윤은 재민의 명함을 받으며 잠시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민은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특히 현장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제안들이 다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민의 말에 다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재민이 다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업무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다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다윤은 카페라테를 시켰어요. 이사님은 건설업계가 처음이시죠? 그런데도 현장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사실 간호사 출신이에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민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그래서 직원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는군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재민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다윤은 따뜻하면서도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실은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재민의 고백에 다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야 가족을 찾았어요. 25년 만에 아버지와 오빠를 만났거든요. 정말요? 그럼 지금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아직도 꿈 같아요. 그 후로 재민과 다윤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미팅을 핑계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재민은 다윤의 진솔함에 매료되었고 다윤은 재민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다윤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은 것을 눈치챘어요. 다윤아,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다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 그게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니?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사랑을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누구든 우리 다윤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다윤은 재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점심 함께 하실까요? 다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윤과 재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매일 점심을 함께하고 퇴근 후에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재민은 다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다윤도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과 가족을 찾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윤 씨, 저는 처음에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자라셨다니. 재민의 말에 다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재민 씨도 혼자서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회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대단하고요.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민의 고백에 다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딸의 연애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도윤아, 내 생각은 어때? 다윤이와 재민 씨 말이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재민 씨가 진심으로 다윤이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윤이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윤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은 용기를 내어 혜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재민입니다. 어서 와요. 다윤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혜진은 재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재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저는 다윤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재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민 씨, 우리 다윤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온 아이예요. 그만큼 상처도 많을 거고요. 그런 다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다윤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재민은 정식으로 다윤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다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하율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도윤과 혜진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정씨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준비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다윤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푸른 길의 집 원장 오말순도 초대되었고 보육원 아이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윤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다윤은 혜진의 팔에 의지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신랑 재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를 맞이했어요. 다윤아, 행복해라.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혜진이 다윤의 손을 재민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평생 다윤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재민은 다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다윤도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윤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혜진의 집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 다윤은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다유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와 오빠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다유는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재민과 함께 혜진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빠, 하유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다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니? 우리 다윤이가? 네, 아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도윤도 삼촌이 될 기쁨에 활짝 웃었고 하율은 사촌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습니다. 고모,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아직 모르겠어, 하율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 임신 기간 동안 다유는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재미는 아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어요. 세림건설에서의 업무도 가벼운 것들로만 조정했습니다. 다윤아, 몸이 힘들면 언제든 쉬어.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어요. 다윤은 임신 중에도 회사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더욱 힘썼어요. 임신한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만들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같은 임산부들이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회사 동료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다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다윤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성별도 확인되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여보, 이름은 뭐로 할까? 재민이 다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다미는 어때요? 제 이름에서 다자, 당신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요. 재아. 정말 예쁜 이름이네. 정재아. 좋아. 그렇게 아기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혜진은 손녀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미 아기방을 정성스럽게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민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야. 혜진은 다윤의 배에 대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다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재미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다윤 곁에 있었고 혜진과 도윤도 수시로 안부를 물었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날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재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윤도 지친 몸이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어요. 다민아, 엄마야. 정말 예쁘다. 신생아실에서 다민이를 본 혜진은 감격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우리 다민이 할아버지 왔다. 예쁘게 잘 태어났네. 도윤과 하율도 조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다윤은 혜진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다민이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재미는 매일 퇴근 후 아내와 딸을 보러 왔고 하율은 사촌 동생을 무척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고모, 다민이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하율아. 다민이도 하율이 오빠를 좋아할 거야. 100일이 지나면서
다민이는 점점 더 예뻐졌습니다. 혜진의 눈썹과 다윤의 눈을 닮았고 재민의 밝은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이때쯤 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경영권을 다윤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윤아, 이제 세림건설을 내가 이끌어가렴. 아빠는 다민이 돌보는 것을 도와줄게. 아빠, 아직 제가 부족한데. 아니야. 넌 충분히 준비됐어. 그리고 도윤이도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윤은 세림건설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직원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취임식 날 다윤은 직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세림건설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다윤의 진심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세림건설의 새로운 대표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다윤은 회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세림건설은 강릉 지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게 되었어요. 다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윤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오빠는 이제 전무이사가 되어 다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잘해서 그런 거지. 남매는 서로를 격려하며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남매였지만 이제는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다민이는 어느새 4살이 되어 말도 제법 늘고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혜진은 손녀를 돌보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할아버지, 다민이가 그림 그렸어요. 다민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혜진에게 뛰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와, 우리 다민이가 그림도 잘 그리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하율 오빠, 다민이에요. 혜진은 그림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다윤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재민과 다민이와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큰 결정이네. 네, 저를 키워주신 곳이니까요.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다윤은 이날 푸른길의 집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세림건설에서 보육원 건물을 새로 지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오말순 원장은 다윤 일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다윤은 원장에게 기부금 전달서를 건넸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 원장님, 저 혼자 번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은 마음이에요. 이곳 아이들이 저처럼 좋은 가족을 만날 때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보육원 아이들도 모두 나와서 다윤을 환영했습니다. 다민이는 언니 오빠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았어요. 다윤 언니, 저희도 언니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윤은 그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어요. 물론이야. 너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언니가 계속 도와줄게. 그날 이후 다윤은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세림건설에서도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집수리 봉사,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건축 상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다윤아, 정말 대단해. 내가 이 지역을 많이 바꿔놓았어. 혜진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림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만든 회사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저녁 네 세대가 모두 모인 식탁에서 혜진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다윤이를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빠, 그때 일은 이제 잊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다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야. 우리 다민이까지 있으니까. 다민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가족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율은 이제 11살이 되어 의젓한 오빠가 되었어요. 다민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었습니다. 다민아, 오빠가 새 동화책 읽어줄까? 좋아요, 하율 오빠. 그렇게 정씨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몇 년 후 다윤은 강릉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준 가족들과 함께 일해준 직원들, 그리고 저를 키워준 푸른길의 집 모든 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다윤의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혜진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윤아, 넌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사랑해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깊은 사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아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림건설의 사무실 벽에는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혜진, 도윤, 다윤, 재민, 하율, 그리고 다민이까지. 그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사랑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